윤석열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성접대 아니면 혹은 식사 접대 여러 가지 그 접대 중에 하나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한겨레 20일.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단 수첩에서 윤석열 이름을 확인했고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다. 조사단 자료 넘겨받은 검찰 수사단 사실 확인 없음으로 매듭을 지었다. 자, 이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이 아니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긴 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산 사람 아니다. 대검찰청 허위사실 검찰총장 인사검증에서 사실무근 판단으로 끝난 일이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오늘 또 했습니다. 기자들이. 특별히 들을 말씀이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자, 이 한겨레 20일의 보도 내용이 굉장히 지금 그 이후에 나온 추가적인 보도를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단 이제 과거사의 관계자 얘기가 있고 진상조사단 관계자 얘기가 있고 수사단의 관계자 얘기가 다 따로 이제 다르고요. 경찰 기록의 얘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검찰 경찰 수사 기록이나 휴대전화 속의 연락처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이런 그 물적인 증거 중에서도 일정 부분 확인되는 것처럼 한겨레 기사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사의 관계자, 그다음에 수사단 관계자, 조사단 관계자 중에서 또 일부가 이에 부합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한겨레도 중앙 언론이니까 일정 부분 근거를 갖고 기사를 쓰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감이 있는 그 대구지검에서 국감을 해요. 오전엔 대구지법에서 하고 오후에 이제 대구지검에서 국감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대구 검사장이 여환섭이라고 이 수사단 이제 그 단장을 했던 검사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물적 증거 없었다. 그리고 일부의 진술이 있었지만 녹취록도 없었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그 윤중천을 불러서 직접 조사했을 때도 윤중천이 모른다고 했다. 윤 총장을 직접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수사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리고 조사단 참여 변호사 중에는 이제 지금 왜냐하면 그 관계자 중에 일부가 또 한겨레 기사와 부합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 진술이 다른가? 저희 궁금하잖아요. 얘기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나? 그랬더니 과거사 진상조사단 참여 변호사가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기사 속의 이해관계를 보시고 사실관계를 여러 방면에서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진술을 하거나 이 부분을 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이게 그런 공격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요. 하태경 의원은 그 조국 장관이 2013년에 그때 이 글을 썼어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댓글 사건 조사하다 좌천당했을 때 그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하는 거 보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하나보다 이런 댓글을 인용하면서 이번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니까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환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올 3월에 이제 김학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진상조사위의 권고로 장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당시 이제 3월에는 충주지청에 있었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당시 이제 김학의 의혹 수사단장을 맡은 것을 두고 본인의 SNS에 비난의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꼬리 자르기다. 공수처부로는 검찰의 자충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환섭 그 검사장이 여하튼 오늘 이제 감사장에서 관련 의혹을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별 얘기 아니었고 대수롭지 않았다 이렇게 딱 끊어냈는데. 이후 나오는 뉴스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매듭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매듭이 끝날 것 같지가 않고요. 지금 한겨레에서도 일정 부분 이렇게 쉽게 물러날 거면 그런 기사를 일면에 냈죠. 오늘 그렇게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요.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러면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사실은 이 윤석열 총장의 이제 대검의 주장은 이래요. 이게 다 완전 허위 사실이고 민형사상 다 법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검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냐면 민정수석실에서 윤석열 총장의 총장 인사 검증 때도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 근거 없는 음해성 이제 루머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임명을 한 거다라고 대검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뭐 제대로 인사검증을 못했다는 거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야당에선 뭐라고 할 거냐면 조국 장관이 사실이라면 이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을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조국 장관을 또 공격할 거고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야당에선 이제 어떤 핑계가 생기냐면 어떤 명분이 생기냐면 특검하자. 아니 대통령도 뭐 언론도 다 이제 지금 그 청와대도 그 국무총리도 그렇습니다. 뭐 유시민 이사장도 모두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KBS와 이제 한겨레까지도 이제 가세해서 유시민 이사장과 여러 가지 분쟁도 벌어지고 또 공격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태면 아무도 못 믿겠다고 하면 그럼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산관리인 김경로 씨가 키를 쥐고 있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그 방향성이 어디 있을 것이냐. 근데 이 논란을 두고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이 지적하는 내용은 완전 다릅니다. 검찰 흔들기와 관련해서 심각하다. 검찰도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이런 논란들 때문에 수사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목소리를 직접 내기도 했었고 검찰 조직이 그간 쌓아온 것들에 대한 부메랑 반대급부 돌아오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근데 제일 힘든 건 저는 국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얼마 전에 KBS 라디오국의 젊은 기자들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보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성명서 나왔었고요. 한겨레 신문에서도 젊은 기자들이 이제 이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보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성명서를 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그 알료 방송에서 보면 KBS가 그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고 검찰에다가 인터뷰 전체 내용을 유출한 듯이 그렇게 내통했다는 의혹을 또 제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KBS에서 그래서 뭐 진상조사단을 외부위원 중심으로 꾸린다고 하니까 KBS 기자들이 반발해서 KBS 노조, 1, 2노조 모두 다 성명서 내고 사회부장 보직 사퇴까지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시민 이사장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KBS도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KBS는 공영방송인데 그럼 이 방송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며 또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대로 계속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무슨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고 조국 장관은 장관대로 도덕성에 훈결이 있고 그럼 가장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그리고 공영방송조차 흔들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뭘 믿고 무슨 내용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여하튼 이제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일갈의 설이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4번째 소환이 예상이 되고 웅동화과 관련해서 이제 동생이 구속을 면하긴 했습니다만은 모친 조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두하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